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늘 리뷰를 하고 나면은 그 일이 벌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포코폰이 국내에 정발이 됐습니다. 호미노트 5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포코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그라들었던 관심이 솟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저에게 많은 문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코폰 써보니까 어떤데? 정말 추천해줄 만해? 정말 좋아? 그런 거야.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저의 진솔하고 담백한 사용 느낌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포코폰에 대해서는 제가 나오기 전에도 좀 많이 떠들었고, 받아서 개봉기 하면서 이제 통신사도 개통시키면서 막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다뤘어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은 좋은 능력 있는 유튜버들과 리뷰어들이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정발도 된 마당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스펙이 어떻고 사양이 어떻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정말 한 2달 넘게 거의 3달 가까이 써보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외관이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좀 욕을 먹었어요. 영태형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플라스틱입니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시는데, 네, 폴리카보네이트가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무래도 그 충격에도 강하고 스크래치도 좀 강하고 그런 성능이 있어서 그런지 몇 번 떨어진 적도 많고요. 제가 원래 폰을 좀 잘 못 써요. 험하게 쓰는데, 이 강화유리가 조금 찍힌 거 요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생폰으로도 쓰고 그랬는데요. 깔끔하고, 잡았을 때 산티 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은은하게 이제 무광이면서 광이 살짝 도는, 그리고 지문도 좀 안 묻어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이 폰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중저가형 가격인데, 사양은 플래그십 폰들이 쓰는 그런 AP 메모리를 썼다 이래갖고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 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사실 30-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 폰이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에 주구장창 가성비 폰이라고 얘기했던 그 호미노트 5라든지, 그런 20만원대나 10만원대에 해당하는 폰보다 비싸지만, 우리나라의 중저가형 폰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40만원 정도 그거를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현저하게 뭔가 한 등급 위에야 느껴질 정도로 빠릿빠릿하고요. 어떤 앱을 깔아서 쓰던지 되게 뭔가 반응성이라든지 실행 속도라든지 되게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게임 같은 거 가끔 할 때도 되게 빠르고. 보통 호미노트 같은 거 쓸 때 느낌은, 야,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긴 하거든요. 조금 느린 부분이 있고,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싸니까 역시 가성비지 했는데, 얘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받고 썼어요. 그냥 플래그십 폰을 쓰는 거나 얘를 쓰는 거나 일반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AP의 성능, 메모리도 충분하고 굉장히 만듦새라든지 플래그십 폰을 쓰는 느낌 주면서 그런 느낌 받으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폰을 얘기할 때 좀 카메라가 아쉽다는 얘기가 여전히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포코폰 전까지 제가 썼던 모델 중에는 호미노트 5 그게 이제 가장 좋았던 건데, 호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되게 좀 품질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얘는요, 되게 괜찮아요. 후면에 있는 듀얼 카메라 이용해서 심도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 색감 같은 걸 잘 표현하는 야외 사진들 쫙 찍히는 거라든지, 전면 카메라에서 깔끔하게 얼굴 잡히는 거라든지, 여러모로 너무 괜찮았는데, 이제 그 리뷰어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손떨방, OIS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도라든지 심하게 흔들리는 환경에서 좀 이게 사진이 깔끔하게 안 잡히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센서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와 있는 포코폰 카메라는 결과물이 되게 좋아요. 낮에 찍을 때는 포코폰 카메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깔끔해요. MIUI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MIUI 장점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거 다 쓸 수 있고, MIUI 중에서도 포코폰에 최적화돼가지고 깔끔하게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좀 해결한 그런 걸 쓰고 있어서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얼굴 인식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플에서
아이폰 10 이후로 이제 웬만한 폰에 얼굴 인식으로 그 화면 잠김 해제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더 앞서간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로 잠금을 해제하는 속도가 느껴질 정도로 빠른 것도 있고, 아주 깜깜한 환경이나 조금 이제 이게 얼굴을 제대로 스캔시키기 애매한 각도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거의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요. 아, 내가 이거 잠금을 안 해놨나? 이럴 정도로 되게 잘 풀리고, 깜깜한 밤에 누워서 이렇게 할 때 뭐 이럴 때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샤오미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얼굴 인식 그 하는 거랑 방식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호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도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좋았던 거는 이제 아이폰 10과 달리 뭐 어떤 각도에서 핸드폰을 들어도 이렇게 들든 거꾸로 들든 이렇게 들든 카메라가 내 얼굴만 향하고 있으면 잠금 해제가 됐었거든요. 아, 근데 포코폰의 잠금 해제 방식은 조금 다른지 얘는 정확하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만 열 수 있어서, 요거는 왜 또 아이폰을 따라했는지. 하여튼 그게 좀 아쉽지만 잠금 해제되는 그 속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되는 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 할 때 전면 카메라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봤는데 이게 그 제가 보통 라이브 하면 2시간, 3시간 겁나 혼자 떠들잖아요. 배터리도 잘 준비 안 해갖고 이걸 트는데 그 정도 시간 동안 카메라 녹화하면서 이제 써도 잘 버텨주고, 그렇게 쓰고 나면 보통 되게 뜨거워서 막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핸드폰이 많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중에서 이제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이렇게 장시간 촬영했을 때의 어떤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CPU 이게 AP가 스냅드래곤 845 되게 높은 거 쓰잖아요. 고사양 AP 쓰는 거 치고는 그 순행식 그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열, 배터리 굉장히 만족할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거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 되게 많은데, 그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거 요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없는 게 또 아닌데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쓰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이거 플래그십 핸드폰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막 쓴단 말이에요. 신나게 되게 빠르고 반응성 좋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그 플래그십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다 기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무선 충전도 기본으로 웬만하면 다 되고, 우리나라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리도 다 되고 NFC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방수 방진 다 기본이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이런 말씀드린 거 싹 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도 좋긴 하지만 OIS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자잘한 부분들이 이제 플래그십 핸드폰이랑 맞짱 떠도 되지 않아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저가 핸드폰의 가격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이라든지 편안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이런 데서는 정말 끝판왕이고 가성비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우리나라에 맞는 그 세세한 그 부가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기대하신다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어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번에 된 게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호미노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발판과 그 글로벌판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같은 제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 펌웨어도 같이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정발을 했으니까 개통도 잘 되고 하겠지만, 이번 UI가 MIUI 업데이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성도 개선을 했다고 하고 뭐 UI도 바꾸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쭉 올리면은 사용하고 있는 앱이 쭉 나오는데 예전처럼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쑥 지워버리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줄로 돼가지고 이렇게 쫙 배치를 하니까 이게 한눈에 좀 보기도 힘들고, 지울 때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아쉽고요. 이거 외에도 좀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좀 이런저런 UI들도 바꾸고 기능을 좀 넣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영상 통화가 안 된다든지 뭐 몇 가지 좀 우리나라 핸드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성비로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랑 KT에서 이거를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U 플러스가 빠져서 또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발판은 또 U 플러스 지원 안 하나? 그건 아니고 U 플러스도 역시 이번 최근 업데이트 해보고, 제가 통화 테스트, 뭐 인터넷 테스트 해보니까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뭐 회사 정책상 지금 이번에 그 정발할 때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AS 같은 경우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전에
그 호미노트 5랑 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샤오미가 국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서비스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팅크웨어라고 아이나비 생산한 업체 있죠. 아이나비 제조업체 거기서 AS 위탁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완전 빠개주고 이러면은 뭐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해야겠지만은 AS도 어쨌거나 할 수 있다는 거, 맡길 수 있다는 거, 뭐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정발 가격이 42만 9천 원으로 되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직구를 하면은 뭐 30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관부가세도 따져보고 AS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도 요즘에 정발하면서 통신사별로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 막 나왔잖아요. 뭐 요금 할인 혜택도 주고 뭐 사은품도 주고 하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은 정발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포코폰 아무튼 우리나라 통신 3사 지원 완벽하게 되면서 정발까지 한 김에 이참에 샤오미 폰 한번 떠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중저가 라인에서 고민하신다면은 사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저가 폰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들을 반영한 다양한 모습의 폰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좀 아쉬움을 좀 가져보면서 뭐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폰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또 좀 개성 넘치는 여러 가지 국산 스마트폰들도 많이 중저가 라인에 포진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묻혀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포코폰 국내 정발을 기념해가지고 제가 한 2달 반 정도 써보면서 느낀 이런저런 소감들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어 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총평을 하자면은 확실히 중저가 폰답지 않은 빠릿빠릿한 성능, 발굴의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들에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에 이제 중저가 가성비라는 미명하에 그냥 용서됐던 뭔가 포코폰 말고 이전에 호미노트 같은 거 이 정도면 짱이네, 이 정도면을 떼버리는 진짜 괜찮네 그래서 이제 플래그십을 막 떠오르게 하는 그런 폰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하는 대상은 폰 쓰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쓰는 영역에서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남 도움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이제 싸게 중저가로 추천해 주기에는 조금 저는 그건 조금 말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익숙한 폰이랑 좀 달라요. 뭐 애플 폰까지는 아니지만 맨날 삼성, LG 폰은 그냥 안드로이드 편하게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던 게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좀 물어봐야 될 것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여러분의 깊은 효심으로 다 설명해 드리면 되겠지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부모님들한테는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고 하여튼 우리같이 영태형 TV 보는 아주 우리 여러분 아주 현명하고 젊으신 여러분들 미모의 미남 미녀 이런 분들은 사면은 괜찮아요. 게임도 잘 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TMI.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폰 시장도 좀 더 다양한 폰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또 더 싸게 또 다양한 폰들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폰도 좀 해주세요. 리뷰 요청 같은 거 환영하니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는 그날까지 모두 몸 건강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